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일성 족속이 북한 땅에 수립하고 거의 5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 가장 인권 유린적인 제도의 하나인 북한의 여행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서술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여행증 제도는요, 전시, 그 다음에 국가 내부적으로, 국가의 내부에 무슨 어떤 그 정세가 불안정할 때 주민들이 자유로운 여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되어 오고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장장 50여 년 동안 여행증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서울에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밖으로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체가 다 이 여행증 제도 때문에 그런 사태들이 빚어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요, 즉 김일성 족속은 여행증 제도를 내놓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여행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오늘의 북한을 하나의 거대한 국가 감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여행증 제도는 1967년에 김일성에 의해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이 여행증 제도를 내놓으면서 중요 군사 요충지 38 군사 분계선, 그 다음에 북중 지역으로 주민들이 자유로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4년 김정일이가 저 제재의 2대 세습 지도자로 공식 등장한 후에 본격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여행증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정일이는 이 여행증 제도를 공포하면서 수령에 계시는 혁명의 심장인 평양시를 보호하고 전쟁 준비에 대비한다. 딱 이 두 가지 명분으로 종전의 여행증 제도를 북한 전역으로 확대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때부터 전체 북한 주민은 거주지에서 반경 40km 이상의 지경을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공민증과 함께 인민보안부 2부에서 발부한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다닐 수 있도록끔 되었습니다. 여행 및 출장 증명서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여행 및 출장 증명서가 없으면 다른 돈은 물론이고요, 인접군에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여행증 제도는 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장 증명서, 여행 및 출장 증명서에 이제 데리고 다니는 어린이 이름을 딱 밝히고 숫자를 딱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 어린이를 데리고 여행을 다닐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여행 및 출장 증명서가 없어도 여행할 수 있는 대상이 또 있습니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은 오직 김일성 족속의 이름이 찍힌 신분증, 말하자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명의로 발급된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들 뿐입니다. 말하자면 당 중앙위원회 고급 간부들인 경우에만 이 여행 및 출장 증명서가 없이 다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인장은 그 수령의 인장과 똑같은 비중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런 신분증을 소지한 간부들도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서는 소속된 당 조직을 통해서 중앙당 본부당 혹은 김일성 족속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들의 결론에 따라서만 출장을 떠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성 족속이 세운 여행증 제도에 의해 북한 인구가 2300만이라고 한다면요, 거주지에 연금되어서 종신토록 무기징역을 사는 하나의 큰 감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소지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자면 우선은 북한에서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하는가, 이 절차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짜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우리 직장에 내가 속한 부서, 또 내가 속한
주필 단위, 정책 편집부하면 부서, 그 다음에 편집 단위, 책임자의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지가 다 있습니다.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용지가 이 16절쯤 안 한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 기입을 해야 됩니다. 다 기입을 하면 이 마지막에는 이 꼭대기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부서장 사인란, 그 다음에 담당 주필제 사인란, 사장 사인란이 이게 딱 있습니다. 내가 출장 증명서를 뗀다면 그 사인란에 도장을 다 받고 여기에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문서에 작성해서 내 암흑의 김길선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지역으로 무슨 목적에 따라서 출장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출장 증명서를 떼주시오 하는 그런 용지나 같습니다. 문서나 같습니다. 그걸 뗀다면 그것을 우리 단위, 우리 직장에 있는 기여 부서, 여기로 말하면 제한된 문건들이나 이 책자들을 관리하는 그 부서의 책임자한테 그 용지를 가져다 줘야 됩니다. 이 작성한 그것을. 그러면 그 직장 기여 부서에서 하루 동안에 그 직장에서 올라온 모든 출장 및 여행 증명서 신청 문건을 가지고 자기 거주 지역의 인민보안성, 즉 공개경찰 2부라는 데 찾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인민보안성의 2부라는 부서는 다 이 통행증을 떼주고 회수받는 부서입니다. 여기에 찾아가서 이제 신청을 미루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이 이제 여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에 다니지 않고 동인민반에 소속되어 있는 가두 주민들인 경우는 자기 인민반장이 사인을 받고 동사무소 지도원, 동사무장 사인까지는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매 동에 나와 있는 인민보안소, 즉 공개경찰 요원에게 그것을 제출해서 그 사람이 또 그걸 들고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성 2부에 찾아가서 문건을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지역의 인민보안성 2부에서는 각 단에서 자기 거주지 단에서 제시된 여행증 발급 신청서를 심의한 다음 해당 보안기관 2부의 공인을 찍어서 정식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본인에게 발급합니다. 이 여행 및 출장 증명서의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의 걸리는 기간은요, 직장인인 경우는 이틀부터 5일까지 걸립니다. 중간기간은 길어야 이틀입니다. 기타 다음 그 밑에 기간들은 이틀부터 5일까지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두의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는 평균 보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평양시라든가 붕괴 연선 지역, 말하자면 38선 인근 지역, 중국 국경 지역, 군수공업단지, 중요 군사 요충지, 이럴 경우에는 등이 이제 특별 지역에 대한 여행 및 출장 증명서 발급은 15일부터 길게는 2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연구기지 분강 지역에 한해서는 본인이 부모나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에만 여행 및 출장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부서에 이 분강 지역에서 살다가 군대에 나왔다가 종합대학 갔다가 출판사 기자로 들어온 분이 있는데 1992년도 경인가 보니까 그 자기 고향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신청하는데도 전혀 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거 영변 지역은 특별히 통행 제한 구역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족속이 제정한 이 복잡하고도 엄격한 여행 및 출장 증명서 발급 제도에 의해서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직계 친척이 환갑, 결혼식, 사망 같은 가족 내의 중대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 증명서 신청이 가능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부모 친척이 산소를 참배하는 곳조차도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벌써 80년대 말부터는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부모의 산소에 추석날이라든가 이런 데 갈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출장 증명서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여행 및 출장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행증 증명서를 소유했다고 해서 이제 여행이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요,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소지했다고 해서 그 기간에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점. 당국이 발행한 여행 및 출장 증명서의 뒷면에는 여행자가 방문한 지역의 기관 공인을 반드시 받아와야 하는 란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서 첨부해야 하는 이런 란이 딱 있고요.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행 가거나 출장지에 가서 하룻밤을 묵을 경우는 해당 그 지역의 파출소 같은 데, 분주소 같은 데 가서 이 지역에서 오늘 밤 잤다는 그 확인 도장을 또 찍어야 됩니다. 그 자야 한다는 확인 도장을 또 찍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숙박 등록을 해야 출장지에서 잘 수도 있다. 친척 방문해서 그 집에서 잘 수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들고 해당 분주소나 파출소 찾아가서 자기 숙박 정령을 이렇게 증명하는 공인을 반드시 받아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인이 없이 그런 인증 도장이 없으면 그 여행자는 되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 다 끝난 다음에 말하자면 그런 공인을 못 받았다 하면 하루를 묵어서라도 해당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자기 행적을 증명하는 인장 공인을 다 찍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 발급받은 여행 및 출장 증명서로 이미 다녀온 지역에 다시 가는 경우도 그걸 대한민국 여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에는 원래 국내에 여행 및 출장이라는 통제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이건 여권보다도 더 엄격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여권보다도 그런 경우는 이미 발급받은 출장 증명서를 가지고 다시 그 공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서장, 기관장 사인을 다 받고 해당 직장의 기호 부서의 도장을 다 박은 그걸 가지고 해당 지역의 분주소나 인민보안성 기관의 이부에 찾아가서 다시 반복이라는 퍼런 도장을 이 증명서 앞면에 딱 박아야만 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행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걸음걸음 일단 여행을 떠난 이상은 걸음걸음 머문 자리에 머문 기관이나 지역의 기관들이 다 인증을 받아야만 마음 놓고 여행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한 감시 통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북한 주민들은요,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여행 및 출장 증명서 없이 여행하는 데 대해서 꿈도 못 꿨댔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얼마나 엄격하게 세워놨는지 여행 증명서 없이는 어디 나다닐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지방 지역들의 식량 배급제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끊기면서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이동에 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을 운명에 처한 북한의 지방 주민들은 1994년부터 당국의 엄격한 여행증 제도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여행증 없이도 죽기 살기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나가고 장사하러 떠나고 다 이렇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지방에서는 여행 및 출장 증명서 없이 다니는 주민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에서는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무질서한 주민들이 유동을 통제하고 열차 운행에 갑자기 들이닥친 과부하, 과중한 부하를 막기 위해서 북한 당국의 검문 검색도 완전히 갈수록 오늘날까지 필사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보안 요원들과 북한군 경무요원,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헌병이나 같습니다. 이런 요원들은 전국적으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여객 열차에 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해서 여행 및 출장 증명서를 소지하지 못한 주민들을 색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려든 주민들은 영장도 재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강제노동 처벌에 처해진다든가 심한 경우는 교화소 이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북한의 그 보안 요원들과 북한군 경무 요원들이 검문 검색은 열차가 평양 서북 국경연선 분계연선 지역에 접근할수록 말 그대로 찬빛으로 흘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리, 평성, 신성천, 개천, 함흥, 길주, 청진, 신안주 등 철도 분기점들의 집결소를 말하자면 임시 구치소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열차 내에서 여행증 없이 다니다 적발된 주민들을 모아다 놨다가 이런 철도 분기점들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서 이제 단속된 주민들을 그 이제 말하자면 집결소 같은 데서 한 명 한 명 조사를 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10일간 또는 6개월 이상의 강제노동의 처벌을 두시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현재 오늘날까지 90년대 중후반부터 오늘날까지도 북한 당국의 이런 여행 제도에 따른 검문 검색에 걸려들어서 조사나 처벌을 받는 주민들이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10,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보안 요원들은요 검문 검색에 걸려든 주민들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양곡짐, 장사짐들 같은 것을 무자비하게 이제 회수합니다. 그 무거운 그 북한 주민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증명서 없이 다니다가 걸려들면 그 짐을 몽땅 몰수해가지고 자기들이 치부합니다. 이 사람들도 배가 고프겠죠. 정상적으로 배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법 여행자들을 이제 증명서 없이 다니는 여행자들을 수용하는 북한 전역의 집결소들에서는 그 목숨과도 같은 생계와도 같은 벗짐을 빼앗기고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 당국의 열차 검문 검색이 날로 강화되고 진짜 더 악착같이 대감에 따라서 가난하고 힘없는 북한의 절대 다수 주민들은 1996년경부터는 그 무거운 벗짐을 지고 걸어서 북한의 전역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양강도로, 평안도에서 황해남도로, 함경북도에서 양강도, 장안도로 쉼없이 걷는 주민 행렬이 밤이건 낮이건 북한에서는 끊기질 않습니다. 이들 위해서 오늘날 북한에는 이미 1990년대 말경부터는 과거 여기는 이조 시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일본 식민지 시대에 쓰던 얘기다. 그러면 구한말 시대라고 합시다. 구한말 시대에 밀수꾼들과 소금 장수들이 다니던 그 모든 통로들이 다 개통됐습니다. 저도 이 통로를 따라서 함경북도에서 함경남도 양강도를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보름 동안 걸어서. 도대체 이게 당신은 이 길을 어떻게 하는가? 그때 우리하고 같이 그 길을 인도해서 갔던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옛날에 밀수꾼들이 다니던 통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일성 족속은요. 걸어서 여행하는 주민들까지도 통제하기 위해서 1990년대 말부터는 북한 전역에 피할 수 없는 주요 길목들에 그 포장도로도 아닙니다. 산길까지도 다 포함해서 거기에 다 임시 초소를 지었습니다. 주민들이 유동을 감시하기 위한 임시 감시 초소를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인민보안기관이 지시를 받는 노동자 귀찰대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그 초소를 24시간 비우지 않고 교대를 서면서 주민들의 유동을 감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감행하고 있는 이 지독한 여행증 제도는 과거 봉건 시대는 물론이고 저 노예 시대에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대단한 심리 전문가 분이셨는데
집에서 이렇게 묶어놓고 기르던 개, 몇 년 동안 묶어놓고 기르던 개도, 즉 경공도 어느 하루아침에 쫙 풀어놓고 너희 자유다 하면 확 뛰어나가는데 10마리 중에 한 서너 마리는 안 나간대요. 우리에서 나오질 않는데요. 자기가 풀렸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달아난 4마리는 가서 실컷 헤매다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10마리 중에 완전히 달아나서 다시 안 돌아오는 그 경공은 한 2마리 정도가 된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 북한 주민들을 장장 50년 이상 여행증 제도라는 그 야만적인 아주 원시적인 제도에 북한 주민들을 묶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게 길들여 놓은 북한 김일성 족속의 그 죄가에 대해서 규탄하시면서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이제 북한 주민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유화돼서 이제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마음대로 다니도 되겠구나 하고 뛰쳐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마음대로 다니라고 풀어놓는 순간에 더 걱정하는 주민이 아마도 50% 이상은 될 것 같다. 당신의 생각에는 그런 생각마저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이 말하자면 여행증 제도가 없는 국가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직장 출근했다 일요일 되면 주변에서 오늘은 춘천 무슨 폭포 보러 가자 어두면 어디 구경 가자 하고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겁이 더럭 났어요. 아, 마음대로 다녀도 돼요? 아, 여긴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고. 그래도 우리 신변보호 담당 경찰한테는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전화만 하고 가면 된대요. 금방 대한민국에 들어다니까 그때는 저희들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경찰분들이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럴 날은 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마음대로 가도 된다는 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서 못 갔던 적도 있습니다. 이 이동의 자유, 이거주의 자유, 철저히 박탈당한 북한에서 살다 온 나로서는 제일 처음에 조사기관에서 나왔을 때 국가용구 임대주택을 저희들에게 주더라고요. 저는 그 주택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댔어요. 국가가 이것을 우리한테 살라고 주는 조건은 여기서 어디도 벗어나지 말고 여기서 딱 살아라. 그 무언의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지식하고 아둔했는지 오늘날 와서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갑니다. 그러다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무슨 이런 소신이 하나 날아오더라고요. 아, 당신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국가용구 임대주택을 국가에 반환하고 나가서 사시오 하는 내용의 증명서가 문서가 한 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 이게 무슨 소린지 마음대로 나가도 다른 데 가도 되나 하고서 그것을 들고서 우리 그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갔댔습니다. 이런 게 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마음대로 가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공 아파트가 아주 복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내는 많은 분들이 돈을 힘껏 벌어가지고 집을 사서 나가더라. 여사님 축하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여행의 자유, 이거주의 자유에 적응되는 기간이 약 3년부터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그때 5년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마음 놓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됩니다. 고맙습니다.